법률 관계라고 하는 게 있고, 법률 관계. 그 다음에 호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호의 관계. 호의 관계도 세무사 시험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호의 관계 구별 기준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주 쉽게 나왔어요.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요, 이러한 법률 관계는요,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법률 관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게 권리의 종류죠. 이 권리의 종류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권리의 종류. 그 다음에요, 이러한 권리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게 바로 권리 경합이라든가 권리 경합. 그 다음에요, 법규 경합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법규 경합. 그 다음에요, 권리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 충돌.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 그 다음에요,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요걸 갖다가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이건 전부 다 시험 문제 우리한테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이건 지문 정리만 잘 하시면 돼. 근데요, 개인의 권리를 갖다가 보호하는 사건의 보호 있죠? 재판제도라든가 재판의 분쟁 해결제도라든가, 그 다음에요, 사력구제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그 다음에 자력구제. 이건 아직 우리한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건 그러니까 개념만 우리가 나중에 복습할 때 하시면 되고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갖다가 여기 2장에서 공부하는 거야. 이 2장에서는요, 이건 거의 100%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념은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게 있고 호의 관계가 있어요. 법률 관계는요, 관계는 관계인데 법으로 해결하는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 관계는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해결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는 거죠. 소송 제기할 수 있고, 강제이행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권리 의무 주장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관계인데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해결하는 관계니까 법률 관계는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물원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다. 권리와 의무. 권리는 내가 받을 것이고 의무는 남한테 넘겨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요, 호의 관계죠. 관계는 관계인데 문제가 생기면 호의로 해결하는 거예요. 따라서 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 의사가 없으니까, 법적 구속 의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 의무를 갖다가 주장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호의 관계는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게 되면 그 은혜를 고맙습니다 라고 받는 게 바로 호의 관계죠. 호의 동승과 같은 거, 무료급식과 같은 거, 그 다음에 무료 진료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호의 관계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호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적 구속 의사가 있으면, 법적 구속 의사 이것이 존재하게 되면 그때는 뭘로 바뀐다? 예외적으로 법률 관계로 바뀝니다. 예외적으로 법률 관계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권리 의무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자, 호의 동승이 있었습니다. 출근을 하다가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면 동승한 자는요, 운전자에게 당연히 물원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탔다는 사실만 있는 것이지 당신이 호의를 또 베풀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겠다 미리 약속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호의 동승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당연히 손해가 있을 때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권리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권리의 종류가 있죠. 이 권리의 종류는요, 내용에 따른 내용상 구별이 있어요. 내용. 이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권리가요, 돈이냐 아니냐로 구별하는 거. 돈 그러면 재산권이고, 돈과 상관이 없이 자격에 의해서 똑같이 가져가는 것 같다. 우리는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이 있죠. 그래서 내용상 구별로서 재산권이 있고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이렇게 존재하죠. 그 다음에요,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는 힘의 강약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바로 작용상 구별이고, 이건 지배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형성권이 있고 항변권 존재하죠. 이거 다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형성권이 특별히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죠. 그러나 권리 전체의 구별은 하셔야 됩니다.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법정 효과를 변동시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법정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변동시킬 수 있는 강한 권리죠. 일방적이요. 일방적. 그러니까 단독행위죠. 이러한 형성권은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표시만. 의사표시 요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법원에 가서 소송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각종 해제, 해지, 취소, 상기업, 면제, 추인, 철회, 상속의 포기, 일박 이하의 완결권 전부 다 의사표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표시 가지고 안 되고 무조건 소송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소송해야 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하고 가족 관계가 변동하는 가족 변동과 관련된 이러한 의사표시는 무조건 소송해야 돼요. 친자녀가 아니니까 가족에서 빼주세요. 친생 부인권. 그 다음에 배우자 바꿔주세요. 혼인 취소권, 재판상 이용권. 그 다음에 양자 바꿔주세요. 입양 취소권.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가족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 하나 정확하게 결론해 놓으시고 가족이 바뀌는 건 무조건 소송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글자 그 자체는 청구권이라고 붙어있지만 글자는 청구권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청구권이 아니에요. 청구권이 아니고 실제 성질은 형성권이겠죠.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님들이 청구권이라는 글자는 붙어있지만 무슨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으로 효과가 변동되는 게 분할 청구권이 있죠. 쪼개주세요. 분할 청구권. 그 다음에요. 소멸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요. 내가 나가긴 나가지만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사세요.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증액 청구권, 깎아주세요. 감액 청구권. 이러한 것들 요 5가지죠. 분할, 소멸, 매수, 증액, 감액. 요 5가지 단어가 있으면은요. 이거는 전부 다 형성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단어 말고 갱신 청구권, 저당권 설정 청구권 이런 건 말 그대로 청구권이에요. 단어 분할 청구권, 소멸 청구권, 매수 청구권, 증액 청구권, 감액 청구권. 쪼개주세요. 사세요. 올려줘. 깎아줘. 요 5가지 단어가 있을 때만 청구권이에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권리경합이죠. 이 권리경합은요. 권리자 갑에게 2개 이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건물주의 임대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내 거 되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초해서 내 거 되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권리자 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2개 이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걸 권리경합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하나의 권리를 행사해서 다른 권리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권리를 행사를 하면 만족을 얻었을 때 목적 달성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다른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소멸시효는 따로따로 진행한다. 이게 권리경합이죠. 근데 법규경합은요 판사에게 쓰는 거예요. 판사가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여러 개 있을 때 판사가 써먹을 수 있는 법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규경합일 때는 한 개의 권리만 인정하는 거예요. 한 개의 권리. 그 다음에 권리 충돌은요 하나의 물건에 여러 사람의 권리가 존재했을 때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 것이냐. 물권끼리 충돌하게 되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충돌 시는 언제나 제한물권 우선.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종류 따지지 말고 시간적 순서 등기가 됐으니까 점유권은 충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유권은 병존 동시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산 전일 때에는 먼저 가서 받아오는 선행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파산 신청이 있으면 안분비례 비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힘센 권리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채권이 대항력 갖췄을 때에는 시간적 순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최우선 변제 특권이 되는 것은 임차인 경매당했을 때 임대인이 경매당해가지고 임차인이 쫓겨났을 때는요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 갖추면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가 있고 사장님이 경매당하면 근로자 체불임금 3개월치 퇴직금 3년분 그 다음에 재보상금 그 다음에 경매 실행 비용 그 다음에 경매당한 사람이 그 경매 목적 부동산 세금을 못 냈을 때 국가가 당해세 받아가는 거 그 다음에요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한 청구권 이런 것들은 최우선 변제가 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요 주로 판례가 많이 나오죠. 이건 지문 정리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